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배신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혼내준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향기와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5년, 제가 아버님의 병수발을 든 시간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찬물로 세수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안쪽 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휴, 이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영감 눈치 보느라 그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내 말이요, 엄마. 아빠가 언니를 워낙 싸고 돌았어야죠. 오빠가 딴 살림 차린 거 아빠가 알아서 봐요. 오빠 빈털터리로 쫓겨났을걸요? 그러게 말이다. 에휴, 철구 그 녀석도 참 대단해. 영감 무서워서 딴 살림 차린 거 어떻게든 숨기더니 이제 영감도 갔으니 곧바로 이혼시켜야지. 그동안 그년이 우리 집안 재산 축 낸 거 생각하면 속이 터진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5년 동안 아버님 곁을 지킨 건 친자식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눈을 감자마자 저를 내쫓을 궁리부터 하다니요. 게다가 남편의 외도라니.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감정적으로 굴어봤자 제 손만 피곤해질 뿐이니까요. 문고리를 꽉 쥐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찼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언니, 그게 아니라 방금 엄마가 하신 말씀은 오해예요. 오해요? 어머니, 아가씨, 방금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녹음됐어요. 아버님 가시는 길에 진흙탕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장례 다 끝나고 법대로 하죠. 법? 네가 지금 법이라고 했니?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못한 소리는 어머니가 먼저 하셨죠.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 딴 살림 차린 것 자랑스럽게 떠들실 분은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는 조용히 예의 갖추세요. 저도 며느리 도리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화장실을 빠져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상주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영감탱이도 갔고 도장만 찍으면 돼. 알았어. 이따 봐. 장례식장에서 통화 참 달콤하게 하네. 당신 언제 왔어? 아니, 거래처에서 조문 온다고 해서. 거래처 누구?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거래처 사람한테는 꿀이 뚝뚝 떨어지나 봐? 참나, 당신은 남편이 상 치르느라 고생하는데 말꼬리를 그렇게 잡아야겠어? 피곤해서 헛소리 나온 거야. 헛소리인지 진심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손님들 오시니까 들어가서 상주 자리나 지켜. 가족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5년 동안 병원 한번 제대로 안 오던 사람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약속이나 한 듯 모여 있었죠. 재수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도 재수 씨 정성 다 아시고 편히 눈 감으셨을 겁니다. 네,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동서, 아버님 유언장 같은 건 따로 남기신 거 없어? 병원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혹시 뭐 들은 거 있나 해서. 형님, 아버님 가신 지 이제 하루 지났어요. 유언장 이야기는 장례 다 마치고 변호사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이 참, 가족끼리 뭐 변호사까지 들먹여. 그냥
아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공유하자는 거지. 솔직히 동서가 이 집안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재산은 장손인 우리 그이가 알아서 정리하는 게 순리잖아. 형님, 제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니요? 호적에 엄연히 며느리로 올라가 있고 지난 5년간 아버님 병수발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형님은 5년 동안 병원에 딱 3번 오셨죠? 명절에 1번, 아버님 생신에 1번, 그리고 어제. 참나,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니? 애들 픽업에 내조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형님, 진정하세요. 저도 큰형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핏줄이 우선이잖아요. 형님이 고생하신 건 알지만 재산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요. 동서도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 않아? 저번 달에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산 돈, 그거 아버님 병원비 통장에서 나간 거 다 아는데. 조용히 넘어가 주니까 내가 바보로 보여? 그건 어머니가 사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 가방 사주신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지. 앞으로는 입 조심해. 가족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니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재산의 혈안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였죠. 아버님이 남기신 성진 시럽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성진 시럽의 뿌리가 바로 제 친정아버지가 세운 IT 부품 회사라는 것을요.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가장 믿었던 친구인 아버님께 회사를 맡기셨죠. 제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아버님의 병수발을 든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단순히 시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5년 전 겨울, 아버님이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실 때였어요. 아가씨가 화려한 코트를 입고 병원에 나타났죠. 언니, 아빠는 좀 어때요? 병원 냄새 끔찍해라. 저기 언니, 나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하는데 아빠 지갑이나 카드 언니가 가지고 있죠? 1,000만 원만 긁을게요. 어차피 아빠 돈인데 상관없잖아요. 아버님 아직 생사도 불투명한데 카드 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가씨 가게 적자 난 거 막느라 저번 달에도 아버님이 5천만 원 해주신 거 제가 다 알아요. 더는 안 돼요? 참나, 언니가 뭔데 안 된다 만다예요. 내 아빠 돈 내가 쓰겠다는데. 핏줄도 아닌 사람이 유나는? 핏줄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아쉬우면 아가씨가 직접 아버님 깨어나시면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에는 아주버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재수씨, 아버님 카드를 재수씨가 쥐고 계시다면서요? 장남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만기 돌아오는 어음은 어쩌실 겁니까? 아주버님,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일임하셨어요. 법인 인감이랑 개인 통장 전부 다요. 그리고 대성상회에서 발행한 어음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오늘 오전에 이미 결제 다 막았습니다. 아주버님이 회사 공금으로 형님 친정집 전세금 빼주신 내역까지 제가 굳이 아버님 귀에 들어가게 해야 할까요?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실 때까지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할 테니 아주버님은 맡으신 부서나 신경 쓰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5년 내내 반복되었어요. 아버님이 병상에서 맑은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저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내 자식들이 저 모양이라 네 아비가 물려준 회사를 내가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님, 무리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회사는 제가 지킵니다. 아니야,
철구 그놈은 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네 뒤통수를 칠 거다. 내 금고 열쇠 네가 가져가거라. 네 아비가 나를 믿고 널 맡겼는데 넌 똑똑하니까 내 자식들한테 안 뺏기고 잘 지켜낼 거라 믿는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이 주신 열쇠로 본과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성진 실업의 실체와 부채,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가 남긴 기술 이전 서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이 시댁 식구들에게 단 1%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다시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가 있을게. 장례 치르느라 너무 피곤해서 며칠 푹 쉬어야겠어. 상 치른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오피스텔로 가겠다고? 거기 누가 있는데? 누가 있긴. 나 혼자 쉬러 가는 거지. 예민하게 굴지 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딴 살림 차린 그 여자에게 가는 거겠죠. 저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설팀장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주는 곳이었죠.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오늘부터 바로 진행해주세요. 남편 차량 블랙박스 복원해주시고 지금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동 중이니까 동선 체크 확실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 쪽도 추가로 확인해주시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본가로 불렀어요. 아버님의 49제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재산 문제부터 정리하려는 속셈이었죠. 거실에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남편, 아가씨, 아주버니 내외, 시동생 내외가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다들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다. 영감도 갖고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맞아요. 언니, 아버지 유산 문제도 있고 오빠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잖아요? 새 출발이요? 아가씨, 남편이 저랑 이혼이라도 한대요? 당신 말이 나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그동안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잖아. 이쯤에서 각자 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 이혼 합의서야. 도장 찍어. 남편이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합의서 안에는 재산 분할 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동서, 아버님 병수발 좀 들었다고 재산 탐내는 건 아니지?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형님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사주신 거잖아요. 제가 맨몸으로 나가면 그 대출금은 형님이 갚으실 건가요? 뭐? 대출금이라니 아버님이 현찰로 사주신 거 아니었어? 서류 한번 안 떼보셨어요? 동선의 전세금도 마찬가지야. 아버님이 내 명의로 보증서서 빌려주신 돈이거든. 내가 오늘 여기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고 나가면 당신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버님 사업 말아먹으셨을 때 아버님 신용불량 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제 명의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순식간에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혼비백산하기 시작했죠. 야, 너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당당하면 딴 살림 차린 그 여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지 그래? 며느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딴 살림이라니. 어머니,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아가씨랑 나누신 대화 다 잊으셨어요? 철구 씨가 딴 살림 차린 거 아버님 무서워 숨기셨다면서요. 언니, 그건... 아가씨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남편, 당신이 그 여자 오피스텔 얻어주느라 내다 판 아버님 땅, 그거 명의 신탁된 거라 불법인 거 알지? 내가 이미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장 넣어뒀어. 제정신이야? 아주 제정신이야.
5년 동안 아버님 병수 바라며 기다린 날이거든. 내 아빠 회사 껍데기만 남겨놓고 당신들이 빨아먹은 단물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토해내게 해줄게. 각오해? 그날 가족회의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다음 날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제일 먼저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죠. 당신 미쳤어? 내 주거래 통장이랑 신용카드 왜 다 막혔냐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받았을 텐데 안 읽어봤어? 당신이 아버님 명의 땅 팔아서 그 여자 오피스텔 전세금 내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면서 보전 처분한 거야. 야, 그건 내 몫으로 미리 받은 거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어차피 나한테 주실 땅이었어. 당장 가압류 안 풀어? 아버님이 당신한테 주려고 했다는 증거 있어? 서류상 명백한 횡령이야. 그리고 이혼 소송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권도 같이 걸어놨으니까 당신 앞으로 된 재산은 이제 당신 마음대로 1원도 못 움직여. 오피스텔 전세금도 가압류 걸었으니 그 여자한테 짐 빼라고 전해? 너 진짜 바닥까지 갈래? 나한테 돈 한 푼 안 남으면 너도 좋을 거 없어. 난 내 돈 지키는 중이야. 아쉬우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따져. 당신 그럴 돈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세우신 성진실업의 핵심 기술 부서는 이미 3년 전 아버님의 동의하에 제가 설립한 개인 법인으로 안전하게 이관된 상태였어요. 서류상 완벽한 분리였죠. 사무실에서 법무팀 변호사와 남은 상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아주버니의 방문을 알렸어요. 아주버니는 쭈뼛거리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죠. 재수 씨, 바쁘신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어제 그렇게 얼굴 붉히고 돌아가셨는데 이틀 연속으로 뵙네요. 무슨 일이시죠? 그게 어제 재수 씨가 하신 말씀 말입니다. 네, 관련 서류 떼서 아주버님 댁으로 내용 증명 보냈으니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제가 보증선거 변제 못하시면 아주버님 사시는 아파트 경매 넘어갑니다. 재수 씨, 우리가 핏줄은 아니어도 한 가족 아닙니까? 제가 철구 그 자식 딴 살림 차린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이혼 소송하실 때 제가 확실하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철구 그놈 아버님 병원비에서 빼돌린 돈으로 그 여자 외제차도 사줬습니다. 제가 그 영수증 다 찾아드릴 테니 제 대출금 건은 재수 씨 선에서 조용히 탕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버님, 남편 외도 증거는 제가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빌미로 빚을 탕감해달라니 아주버님도 참 계산적이시네요. 재수 씨, 제발 부탁입니다. 저번 사업 말아먹은 것도 겨우 수습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주버님,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하시죠. 아버님 돈으로 아주버님 사업 메꾸신 거 그거 다 장부 열어서 주주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조용히 상속 포기각서 쓰세요. 그럼 경매 넘기는 건 보류해 드릴게요. 선택은 아주버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주버니가 사색이 되어 사무실을 나간 직후 사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동영상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죠. 남편이 얻어준 상간녀의 오피스텔 근처 카페였어요. 화면 속에는 뜻밖에도 형님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상간녀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영상에는 소형 녹음기가 포착한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가 철구 서방님이 만나는 그 여자 맞지? 나 형수 되는 사람이야. 아, 네. 그런데 저한테 무슨 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동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시댁 재산 다 삼키려고 들어. 철구 서방님이 그쪽한테 아버님 땅 판 돈 다 넘긴 거 알아. 그거 우리한테 반 넘겨. 그럼 내가 어머님 설득해서 당신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정식으로 인정해줄게.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형님, 철구 씨 돈 저한테 없어요. 그거 다 철구 씨가 사업한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렸어요.
저 이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압류 걸려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뭐? 주식? 미친놈이 진짜. 그럼 당신이 가진 건 그 뱃속의 애 하나뿐이야? 네. 형님이 철구 씨 몫으로 떨어질 유산 좀 챙겨주시면 저도 조용히 애 키우면서 내조할게요. 영상을 보며 헛웃음이 났어요. 형님은 아주버니와 달리 상간녀와 손을 잡고 제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것도 새로운 수학이었죠. 그 돈 역시 아버님 회사의 공금이었거든요. 형님이 상간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 영상은 나중에 완벽한 무기가 될 거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동서였죠. 양손에 반찬통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형님, 퇴근하셨어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마음이 쓰여서 반찬 좀 해왔어요. 혼자 식사 챙기기 힘드실 텐데. 동서, 반찬은 고마운데 우리 이런 거 주고받을 사이 아니잖아. 어머님이 뭐 알아오라고 시키셨어?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저 진짜 형님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주버님도 밉고 어머니도 밉지만 형님 5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알잖아요. 저 형님 편이에요. 들어와. 차 한 잔 줄 테니까. 동서를 거실에 앉혀두고 저는 일부러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끌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척하며 문틈으로 동서를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제가 소파 테이블 위에 일부러 올려둔 서류철을 황급히 들춰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까지 찍더군요. 그 서류는 제가 변호사와 미리 짜고 준비해둔 가짜 상속세 폭탄 명세서였어요. 동서, 뭐해? 아니요. 여기 물자국이 있어서 닦으려고요. 그래? 차 마셔. 아, 테이블 위에 그 서류는 건드리지 말고.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로 남겨두신 차명상가들 세금 내역인데. 머리가 다 아프네. 네? 어머니 명의로 상가가 있어요? 세금이 얼만데요? 아버님이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밀린 가산세만 수십억이야. 조만간 국세청에서 어머님 앞으로 세무조사 나올 거야. 어머님 사시는 본가도 압류 들어갈지 몰라. 동서,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모에게부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했던 동서에게 수십억의 세금 폭탄과 시어머니 부양이라는 짐은 청천벽력 같았겠죠. 저 집에 애가 혼자 있어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반찬 잘 드세요. 동서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아마 지금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고 있겠죠. 저는 곧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통화 괜찮아요? 언니, 웬일이세요? 저한테 먼저 전화를 다 하시고?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 저번에 명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문제 생기셨던 거, 그거 피해자들이 단체로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다고 연락 왔어요. 합의금 마련하셔야 할 텐데 어쩌시려고요? 네?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건 지인이 제 계좌만 빌려달라고 해서. 경찰이 그런 변명을 들어준대요? 계좌 대여도 공범인 거 아시죠? 피해 금액이 꽤 크던데. 지금 아가씨 명의로 된 전세금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언니, 저 어떡해요?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엄마 알면 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할 거예요. 아가씨, 제가 왜 아가씨 비밀을 지켜줘야 하죠? 장례식장에서 남편 딴 살림 차린 거 통쾌해하시던 분이 아가씨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엄마가 시켜서 맞장구 친 것 뿐이에요. 언니, 저 합의금만 좀 용통해 주세요. 제가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도 칠게요. 네?
돈은 아가씨가 알아서 구하세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은 걸죠.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본가로 변호사 부르신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가 저한테 유리하게 증언하세요. 남편이 아버님 쓰러지기 전부터 상간녀 만나고 다녔고 어머님의 그거 은폐하셨다는 거. 그럼 제가 아버님 유산 정리할 때 아가씨 몫으로 합의금 정도는 떨어지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다 증언할게요. 오빠가 그 여자 명품 사준 영수증도 제가 몰래 찍어둔 거 있어요. 다 넘길게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쥔 유언장이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돈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상태였죠. 너 형수님 만나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형수가 수진이 찾아와서 거래 제안했다며. 난 형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형님이 알아서 당신 뒷조사하고 상간녀 찾아간 거지.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시킨 짓이잖아. 그리고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회사동 횡령해서 주식에 쏟아부은 거 모를 줄 알았어? 아주버님이 자기 살겠다고 당신 장부 다 복사해서 나한테 넘기던데? 뭐? 우리 형이? 인간이 진짜. 당신 딴 살림 차린 거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다 알고 묵인했다며. 당신 가족들 참 대단해. 돈 앞에서는 형제도 뭣도 없네. 조용히 안 해?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네가 우리 가족 이간질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이간질은 당신들이 자초한 거지. 나는 가만히 있었어? 당신들이 내 아빠 회사 털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니까 서로 물어뜯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 회사야. 네가 뭔데 주인 행세야? 당신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내 친정아버지 회사라고. 아버님이 당신들 몰래 내 법인으로 기술 이전 다 끝내놓으셨어. 당신들이 상속받을 건 빚더미랑 껍데기뿐인 공장 건물 하나야. 그것도 세금 내면 남는 거 하나 없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어요. 거짓말. 아버지가 나한테 안 물려주고 너한테 줬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무슨 벼슬이야? 5년 동안 병실 한 번 안 온 자식한테 회사를 넘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님은 당신 몫으로 빚만 남기셨어. 정신 차려. 남편은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아마 본가로 달려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에게 따지겠죠? 그들이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있을 가족회의에 동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일들의 끝을 맺을 완벽한 무대가 될 테니까요. 서랍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서류들과 상간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천천히 확인했어요. 이 서류들이 주말 가족회의에서 터지면 그들은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죠. 주말이 밝았고 저는 예정대로 아버님의 49제 겸 가족회의가 열리는 본가로 향했어요. 대형 로펌에서 모신 상속 전문 변호사님도 함께였죠. 본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댁 식구들은 이미 각자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거실 중앙의 커다란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아주버니 내외, 남편, 신우, 그리고 시동생 내외가 포진해 있었어요. 저와 변호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늦었네. 변호사까지 달고 오고. 참 대단하다. 영감 49제 날에 집안꼴이 이게 뭐니? 아무튼 시간 없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이거 영감이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은밀히 맡겨둔 유언장이다. 장남인 첫째가 회사 경영권 다 물려받고 둘째와 셋째는 본가 근처 알짜 상가 건물들
그리고 나한테는 이 집이랑 현금 자산 다 넘긴다고 되어 있어. 며느리 넌 핏줄도 아니지만 그동안 병수 바라느라 고생했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챙겨줄 테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라. 어머님, 그 유언장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변호사님, 저 서류 공증받은 건가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가 급조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죠. 어머님, 공증도 안 된 가짜 서류로 지금 저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법적 효력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재수 씨, 아무리 공증이 없어도 아버님 자필 필적입니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른 뜻을 받드는 게 도리 아닙니까? 재수 씨가 5천만 원이 적어서 서운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1억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재수 씨 덕분에 아버님 편히 가셨으니 그 정도 예우는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회사 경영권 관련 서류에 지분 포기 각서 쓰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죠. 아주버님, 1억으로 제 친정아버지가 세우신 회사 경영권을 사시겠다고요? 아주버님, 점잖은 척하시지만 속은 시커머신 거 다 알아요. 아주버님이 회사 공금 빼돌려서 형님 친정집 전세금 내주고 유령회사 세워서 비자금 만드신 횡령내역서 아직 제 손에 있어요. 경영권은커녕 당장 내일 횡령배임으로 법의 심판 안 받으시면 다행인 줄 아세요? 동서, 너 말 다 했어? 우리 그이가 장남인데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네가 뭔데 고발을 한 해 만에 난리야. 아주버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님이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형님이 남편 상간녀 만나서 뒷거리 하신 녹취록 제가 방금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상간녀한테 돈 반절 내놓으면 시댁 며느리로 인정해 주겠다고 거래하셨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핸드폰으로 향했고 단톡방에 올라온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형수가 수진이를 왜 만나? 내 돈 반을 떼어달라고? 형, 이거 형도 알고 있었어? 우리 부부 이혼시키고 내 몫까지 형이 다 차지하려고 작당한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당신 제정신이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동서가 유산 다 취하자겠었는데 가만히 있어? 서방님 돈 상간녀한테 다 갖다 바쳤으면서 누굴 탓해? 서방님 그 여자한테 오피스텔 전세금 대준 거 그거 다 아버님 회사 돈이잖아. 가족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이때 지난번 제 집에서 세금 서류를 몰래 보고 혼비백산했던 동서가 창백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차명상가들 그거 세금 폭탄 맞는다면서요. 저 어머니 못 모셔요. 우리 그이 벌이도 빤한데 어떻게 수십억 세금을 다 내요? 저번 달 카드값도 막막한데 절대 안 돼요. 뭐? 세금 폭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모 소리 하지 마라. 동서가 눈치는 빠르네. 어머님,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돌려놓은 상가들 그동안 탈시하신 거 조만간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 가짜 유언장대로 재산 다 받으시면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남편 전부 다 수십억 빚더미 떠안으시는 거예요. 국세청 무서운 거 아시죠? 어머님 사시는 이 집도 곧 압류딱지 붙을 텐데 동서네 집으로 들어가셔야겠네요. 동서의 폭로와 제 확인 사살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의 옷깃을 끌어당기며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빚에 쫓기고 있던 신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 언니 말대로 할래. 나 합의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야. 오빠 딴 살림 차린 거 엄마가 다 알면서 숨겨줬잖아. 언니, 저 언니 편이에요.
오빠가 그 여자 명품 사준 영수증 제가 어제 다 넘겨드렸죠? 오빠가 몰래 회사 비품 팔아서 챙긴 돈 봉투 사진도 있어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오빠야말로 내 합의금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잖아. 오빠는 오빠 살 길 찾고 나는 내 살 길 찾는 거야. 언니, 저 진짜 언니한테 유리하게 법정 가서 다 증언할게요. 제 합의금만 꼭 부탁드려요. 네? 서로를 헛뜯으며 바닥을 드러내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믿었던 여동생에게 배신당한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어요. 당신 이따위로 내 가족들 다 이간질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유산이고 세금이고 당신이랑 형이 알아서 지지고 볶든가 말든가 해. 난 수진이랑 내 아들 데리고 당장 떠날 거니까 내 목만 당장 내놔. 아버지가 나 주려고 했던 상가 건물 그거 내 이름으로 돌려. 당장. 혀가 참 기네. 당신 몫으로 떨어진 건물 같은 건 애초에 없어. 그리고 떠나려거든 짐 싸서 혼자 떠나. 그 여자랑 아이 데리고 갈 생각은 버리고. 뭐? 당신이 뭔데 수진이랑 내 자식을 건드려?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 올려놨어. 직접 확인해봐. 당신이 그렇게 당신 핏줄이라고 물고 빨던 그 아들 당신의 아니야. 상간녀가 전남친 사이에서 낳은 애라고. 당신 돈줄로 쓰려고 철저하게 속인 거야.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든 남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죠. 결과지 하단에는 불일치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수진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 내가 검사 의뢰한 결과야. 당신이 그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 내준 거 내가 가압류 걸었다고 했지? 그 소식 듣고 그 여자 벌써 애 데리고 잠적했어. 짐 싹 다 빼고 도망갔다고. 당신은 남의 애 키우겠다고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해서 바친 호구가 된 거야. 정신이 좀 들어? 남편은 유전자 검사지를 찢어발기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성을 질렀어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딴 살림이 사실은 자신을 등쳐먹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죠. 아주버니는 동생의 참담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저를 향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어요. 재수 씨, 철구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철구 일은 철구 일이고 상속 문제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그건 장남인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법인 지분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저도 재수 씨가 횡령 운운하며 협박하시는 거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버님, 끝까지 회사를 탐내시네요. 변호사님, 준비해온 영상 틀어주세요. 변호사님이 거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공증 변호사님이 배석해 있었죠. 가족들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5년 전 아버님이 처음 쓰러지셨을 때 제가 직접 촬영해둔 진짜 유언 영상이었어요. 나 성진실업 회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내 모든 재산 중 성진실업의 핵심 기술과 특허권 그리고 법인 알짜 지분 일체는 모두 내 며느리 지혜의 개인 법인으로 합법적인 증여를 완료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지혜 친정 아버지였으며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다. 내 자식들에게는 남은 본사 껍데기 건물과 본가 부동산을 남기나 거기에 딸린 모든 막대한 부채와 세금도 함께 상속될 것이다. 만약
내 아내나 자식들 중 누구라도 지의 상속분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남겨진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전액 사회에 환원할 것을 명시한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고 아주버니는 안경을 벗어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어떻게 자기 핏줄을 놔두고 생판 남한테 재산을 다 넘겨? 어머님, 방금 남이라고 하셨어요? 남한테 5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하게 하셨네요. 당신들 피부치들이 유산만 탐내며 병실 문턱도 안 넘을 때 아버님 지켜드린 건 그 남이에요. 아주버님, 방금 영상 똑똑히 보셨죠? 아주버님이 상속받으실 건 매달 은행 대출이자만 수천만 원씩 갚아야 하는 낡은 본사 껍데기 건물과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뿐이에요. 재수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색이 가족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감당도 못할 빚더미만 떠넘기십니까? 재수씨가 아버님 꼬드겨서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닙니까? 제가 떠넘긴 게 아니죠. 당신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잖아요. 제 아빠 회사 돌려받은 것뿐이고요. 저는 이제 당신들하고 완벽하게 끝이에요. 남편, 이혼 소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서 내일 아침에 변호사님 통해서 갈 거야. 위자료 준비 단단히 해. 아주버님, 횡령 및 배임 고발장도 내일 아침 경찰서에 접수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가면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고 그동안 빼돌린 돈 어떻게 토해낼지 궁리나 하세요. 형님, 동서, 아가씨, 남은 빚더미 서로 안 지려고 소송전 벌이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과 절규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아주버니의 고함, 그리고 남편의 오열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이 징글징글한 사람들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본가를 빠져나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법과 자본주의의 철퇴를 맞았는지 그 찬란하고도 치밀했던 몰락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편과의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 날이었어요. 가정법원 조정실이 아닌 정식 재판장까지 가는 긴 싸움이었죠. 남편은 뻔뻔하게도 상간녀에게 속았을 뿐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제 편을 완벽하게 들어주셨죠. 5년간의 간병에 대한 기여도를 100%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제 아버님 회사 돈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바친 금액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최고 한도액의 위자료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판정을 빠져나오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행색이 말이 아니었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내 숨통을 끊어놔야 속이 시원해? 내 통장에 남은 돈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위자료에 부당이득 반환까지. 나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상간녀한테 돈 갖다 바칠 때 이미 예상했던 결말 아니야? 남의 애 키우겠다고 내 아빠 회사 돈 훔친 대가치고는 싼 편이지. 수진이 그 여자가 사기친 거야. 나도 사기당했다고. 당신이 가압류만 안 걸었어도 내가 그 여자 잡아서 돈 받아냈을 거라고. 핑계 참 찌질하다. 가압류 걸려서 보증금 못 빼게 해둔 덕분에 그거 경매 넘어서 당신이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 중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매달 당신 월급 최저 성기비 빼고 전부 압류 들어갈 테니까. 일용직을 뛰든 대리운전을 하든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 남편은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상가녀는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보증금이 묶이자마자 아이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죠. 남편은 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혼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신세였어요. 그 다음은 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의 차례였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부채와 밀린 세금을 피하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했지만 아주버님은 회사의 껍데기라도 챙겨서 팔아먹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상속을 단순 승인해버렸어요. 그게 그들 인생 최대의 패착이었죠. 국세청은 자비가 없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차명관리되던 상가들의 탈세 정황이 모조리 적발되면서 수십억의 추징금이 떨어졌고 본가 자택은 즉각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었죠. 며느리야, 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오늘 아침에 국세청 사람들이 와서 집안에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갔다.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니? 어머님, 세금 안 내고 탈세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분명 49제 때 경고했잖아요. 가짜 유언장 들고 나오시면 세금 폭탄 맞으실 거라고요. 내가 그 세금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니? 첫째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고 해서 나는 도장만 찍어준 것뿐이야. 네가 가진 법인 돈으로 내 세금 좀 내다오. 5년 동안 같이 산 정이 있지 않니? 정이요? 남편이 상가녀랑 호텔 드나들 때 용돈 쥐어주시면서 은폐하신 게 어머님 방식의 정인가 봐요. 세금 낼 돈 없으시면 어머님 명의 집 넘기시고 남은 빚 갚으세요. 끊습니다. 본가가 국매로 넘어가자 어머님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신들의 빚도 감당하기 벅차다며 어머님 모시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불똥은 동서에게 튀었어요. 며칠 뒤 제가 동서를 따로 카페로 불렀을 때 동서는 퀭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동서,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형님, 저 진짜 죽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안방 차지하시고 매일 형님이랑 아주버님 욕만 하시는데 제 속이 다 타들어가요. 우리 그 입 버리도 시원찮은데 어머니 모시는 식비에 약값까지 다 제 카드로 맡고 있다고요. 그러게 내가 눈치 빠르게 행동하라고 했잖아. 동서, 형님네 전세금 아버님이 대주신 거 그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 알지? 형님네가 그거 꿀꺽하려고 모른 척하고 있잖아. 동선에도 상속지분 있는데 형님네가 가로채는 거 그냥 두고 볼 거야? 네? 그 전세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혀요? 당연하지. 아주버님이 횡령한 회사 공금으로 형님 친정집 전세금 빼준 거 그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걸면 동선에도 몫을 찾을 수 있어. 어머님 모시는 조건으로 형님한테 소송 걸어. 변호사는 내가 소개비 없이 연결해 줄게. 동서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제 조언을 들은 동서와 시동생은 곧바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시댁 식구들끼리의 피 튀기는 민사소송 내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거였어요.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형님의 태도도 돌변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니의 빚과 횡령 혐의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지자 가장 먼저 남편인 아주버니를 배신했어요. 아주버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 날이었어요. 검찰 측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죠.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앉아있어? 재판장님, 저는 제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제 친정집 전세금을 댄 것이고 저는 남편의 비자금 통장 존재조차 몰랐어요. 남편이 서방님 상간녀와 거래를 시도하며 제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선처 없는 처벌을 원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네가 먼저 재수 씨 몰아내고 재산 차지하자고 부추겼잖아.
아주버니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를 당했어요. 재판이 잠시 휴정된 틈을 타 아주버니가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실로 이동하다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어요.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재수씨가 시킨 것 다 압니다. 제발 저 형량 좀 줄게 합의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뒤집혀서 재수씨 아버님 회사에 손을 댔습니다. 나가서 평생 갚겠습니다. 네? 아주버님, 합의금 주실 돈은 있으시고요. 형님이 이미 아주버님 명의재산 다 빼돌리고 이혼소장 접수하셨던데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갚으셔야 할 건 제 합의금이 아니라 회사 돈 횡령한 부당이득금 원금과 법정 이자예요. 감옥에서 노역하시면서 천천히 갚으세요. 아주버니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요. 형님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미 국세청과 채권단이 형님의 친정집 전세금까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 가압류해버렸죠. 형님은 알거지가 되어 구치소에 있는 아주버니를 원망하며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형님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강제지팡에서 찾아올 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했어요. 남은 건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끝없는 카드 빚뿐이었죠. 신우의 결말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을 걸어오자 신우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신우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벌금 못 내면 지명수배 떨어져요. 엄마는 동선의 집에 얹혀 사느라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오빠는 일용직 노가다 뛰면서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대요. 언니가 예전에 저 합의금 정도는 챙겨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아가씨, 내가 약속한 건 아버님 유산 중에서 아가씨 몫을 확실히 받게 해주겠다는 거였어. 아버님이 남긴 유산이 수십억대 세금이랑 부채인 걸 어떡해. 아가씨 몫의 부채 내가 대신 갚아줘?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저 진짜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장례식장에서 남편 딴 살림 차린 거 시원하다고 웃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요. 내 회사 앞에서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영업방해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니까. 신우는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로비로 들어섰어요. 사채업자를 동원하거나 극단적인 복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법률과 자본주의의 냉혹한 규칙만으로도 시댁 식구들은 완벽하게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들은 지금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민사소송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구박하는 동서와 매일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동서와 시동생은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에요. 아주버님은 교도소 안에서 형님을 상대로 이혼 무효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형님은 파트타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주버니의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죠. 남편은 제게 줘야 할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의 월급 통장과 일용직 노임에까지 평생 가압류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제 경제적 종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달 법정이자가 쌓이는 걸 보며 평생을 후회하겠죠.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된 후 저는 친정아버지와 아버님이 나란히 묻혀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두 분의 납골당 앞에 하얀 국화꽃을 올려놓았죠. 아빠, 아버님, 저 약속 지켰어요. 두 분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 손에 일원 한 푼 안 넘어가게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아빠 회사는 제가 더 크게 키워서
올해 안에 상장까지 시킬 거예요. 아버님도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웃고 계신 두 분의 사진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5년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분노를 삼키며 녹음기 버튼을 누르던 그날부터 시작된 길고 치밀했던 싸움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호구 아내도 아닌 당당한 성진 실업의 대표이사로서 눈부신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추모공원을 내려오는 길,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앞날도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할 것 같네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